여러분은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만은 여전히 서둘러 어딘가로 달려가는 느낌. 가끔은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또 어떤 날은 괜히 씩 웃음이 나다가도 문득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멈춰서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는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누구는 아직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쪽엔 묘한 공허함이 남아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이 생겨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기도 합니다. 60대든 70대든 일을 하고 있든 쉬고 있든 그 마음 깊은 곳의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열어보려 합니다. 얼마 전 67세 정 선생님이 이런 말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몸은 서서히 늙어가는데 마음만은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자꾸 초조해져요.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책임지고 참고 견디고 버티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탓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나를 바라보려 할 때 조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잘못을 찾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조금 더 다정하게 들여다보고 지금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전개.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일상의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활이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몸의 변화입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손가락 마디가 조금 굳어있고 예전처럼 훅 일어나지지 않는 몸. 그런데 이상한 건 몸은 분명 나이를 먹어가는데 마음만큼은 여전히 조금 더 살아보고 싶다 하고 속삭인다는 겁니다. 이 간격에서 불안이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며칠 전 만난 70세 이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요즘 들어 아침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굼뜨고 이것저것 조심해야 하는데 마음은 아직도 40대 같아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조금만 쉬세요라는 말을 듣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통증이 아니라 그 말이 마치 이제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라고 못 박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상실감이 더 컸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리듬이 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속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느낌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훨씬 젊어 서로 충돌하듯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이 갈등을 무시하면 몸을 과하게 몰아붙이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은 속도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차이가 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부터 다시 조절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이 말이 선생님의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동안 본인을
자책하듯 살았거든요. 내가 왜 이 정도도 못 버티지? 괜히 나약해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몰아세우다 보니 작은 통증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몸이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방식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노쇠함으로만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시기가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5분만이라도 지금 내 몸의 상태를 고요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요. 이 5분의 정직한 관찰만으로도 무리해야 할 때가 아니다. 혹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하는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운동도 아니고 명상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가장 단순하고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몸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내 몸을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몸 상태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몸이 버텨준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몸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시기가 된 겁니다. 마음의 속도는 여전히 빠르더라도 몸의 속도는 이제 조금 느긋해졌습니다. 그 간격을 억지로 맞추려 애쓰기보다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는 순간 불안이 줄어들고 삶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늙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이 드러난 것뿐이니까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다음 삶을 더 부드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녁 무렵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분들을 보면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청춘 시절 즐겨 듣던 노래를 듣고 누군가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또 누군가는 벤치에 잠시 앉아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불안해 하고 중얼거립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치는 시기,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얼마 전 64세장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쉬려고 하면 괜히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장 선생님은 평생 회사와 가정을 오가며 쉴 틈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바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와버리자 익숙하지 않은 여유가 오히려 낯설고 불안해진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올라온다고요. 즉, 마음이 쉼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심리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장 선생님은 처음엔 이 두려움을 숨겼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내가 뭘 불안해해 스스로를 다그치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러다 어느 날 주말 아침마다 하던 등산을 포기한 자신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힘든 것도 아닌데 그냥 뭐든 의욕이 안 나요. 이 말 속에는 육체적 변화보다 더 큰 정체성의 흔들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역할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지만 그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자 마음이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장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게을러진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이 낯설게 들렸는지 장 선생님은 잠시 가만히 계시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오는 변화였는데 그동안 스스로만 잘못된 줄 알았던 거죠. 마음이 지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고 있어도 안정감보다는 허전함이 쌓이고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막상 약속이 생기면 귀찮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데 막상 뭘 하려고 하면 의욕이 없어지는 것. 이 모순된 감정들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 왜 이러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리듬이 바뀌면서 마음이 새로운 속도를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심리적 흔들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장기간 해야 할 일에 묶여 살아온 사람일수록 원하는 일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그러니 지금 느끼는 허전함이나 불안함은 정상이 아니라 당연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러나 효과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루에 단 3분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볍게 떠올려 보세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바람 쐬기, 좋아하는 과일 하나 사 먹기. 이 작은 의지가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지금은 속도를 조절하는 중이다. 이 말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마음의 안부를 묻는 습관이 생기면 불안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 시간 앞에서 누구나 잠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작은 불안과 어색한 여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더 단단해지기 위한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늙지 않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온도가 달라질 겁니다. 늦은 오후 집 안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면 문득 마음이 어딘가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은 조용한데 TV만 웅웅거리며 켜져 있고 휴대폰에는 같은 단톡방 알림만 계속 울립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그립니다. 하지만 또 누가 만나자고 하면 괜히 귀찮고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죠. 이 미묘한 외로움은 누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 71세 윤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엔 약속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약속이 없어서 더 힘들어졌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고 쉽지는 않다. 윤 선생님은 평소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잘하고 가끔은 작은 모임에도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누군가를 만나면 반가우면서도 괜히 기력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싶더랍니다. 그 피곤함 때문에 약속 자체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정작 누군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괜히 마음이 서운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폭은 자연스럽게 좁아지지만 관계의 질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계가 좁아지는 걸 고립이라고 받아들이고,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걸 내가 뒤처진 건가? 라고 오해합니다. 이 오해가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윤 선생님의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모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편안했던 시간은 언제였나요? 그러자 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친구 한 명하고 산책하던 시간이요. 그 친구랑은 굳이 말 안 해도 편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잃어버린 건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이 편한 관계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를 새로 만들기 어려워진다고 느끼지만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에게 맞는 사람만 남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땐 사람을 떠올릴 때 저 사람은 어떤가? 만큼이나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를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이의 지혜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심리 연구들에서도 60대 이후 관계의 양보다 질이 삶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은 관계는 오히려 피로를 만들고 적당한 관계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작은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주 안에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단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부담스럽지 않은 만남이면 더 좋지만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잘 지내지? 하는 한마디로 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한 번의 안부 인사가 앞으로의 관계를 지탱하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전혀 문제 아닙니다. 그럴 땐 우선 나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산책하거나 혼자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안정감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회복되면 저절로 생겨나는 법이니까요. 혹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관계가 좁아졌지? 옛날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해.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사람을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과만 남는 과정은 결핍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정돈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니 서운해하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누구보다 건강한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잠시 멍해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은 크게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있기엔 마음이 언짢아지고 어찌 보면 편해야 할 하루가 오히려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작은 집안일도 계획이 필요해지고 기력이 들쑥날쑥해 하루 리듬을 잡기가 어려울 때가 늘어납니다. 얼마 전 67세 이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상해요. 하는 일은 줄었는데 하루가 더 복잡해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나 가정에서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 주어진 일이 있으니 몸이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시간이 온전히 본인의 것이 되다 보니 자유가 아니라 혼란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 선생님도 처음엔 이제야 좀 편하게 사는구나 싶었는데 막상 시간이 남아돌자 몸은 건조해지고 마음은 더 산만해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던 일들이 어느 날은 유난히 귀찮고 다음 날은 그 귀찮음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하루 전체가 무기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말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루틴이 삶의 기둥이 된다고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일정에 작은 리듬이 생기면 몸도 마음도 안정되고 생활의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듬이 깨지면 잠도 불규칙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면 문제는 시간이 많아진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이 하루 중 가장 생기가 도는 순간은 언제세요? 잠시 고민하시던 이 선생님은 아침 햇살 들 때요. 그때 창문 여는 게 좋아요.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 한 장면 속에 이 선생님의 하루 리듬을 다시 세울 단서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바꾸려면 엄청 큰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작고 단순한 리듬 하나가 건강을 붙들고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 선생님은 그날부터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는 시간을 하루의 첫 번째 일정으로 정했습니다. 그 뒤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3분만 붙였고 그 다음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죠. 이건 거창한 루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을 깨우는 작은 호흡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고 규칙적인 행동이 이 선생님의 하루 전체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규칙을 매일 반복하면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루틴은 습관을 넘어서 마음을 다독이는 하나의 장치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방향은 목표가 아니라 리듬이 정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여는가, 어떻게 닫는가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 한 곳을 골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창문 열고 바깥 공기 들이마시기, 저녁엔 5분 동안 가벼운 정리하기 혹은 침대 옆에 따뜻한 말 한 줄 적어두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다시 잡아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이 더 큰 법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이 준 평온함입니다. 스스로를 나무라는 일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보다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방법을 이제야 다시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툴고 누구나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만 잃지 않으면 하루는 다시 당신 편이 됩니다. 저녁 무렵 아직 해가 완전히 지기 전 그 짙어지는 푸른빛 사이에서 문득 하루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마음만 허전하고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려 하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는 날 말입니다. 이상한 건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사람이 바빠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지친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거죠. 60대 이후의 피로는 대부분 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잃어서 옵니다. 73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박 선생님은 하루 종일 집안일도 하고 장도 보고 이웃과 차 한 잔도 나누며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하루 종일 뭐하고 사는 거지? 이런 허무함이 자꾸 찾아왔다고 해요.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시간을 소비하는 느낌만 남고 이게 몇 달 반복되자 마음은 점점 말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정작 박 선생님이 원한 건 큰 꿈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이만큼은 확실히 나답게 살았다고 느껴지는 단 하나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 활동이 자신에게 의미가 되는지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본인조차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60대 이후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작은 역할을 갖는 것이라고요. 그 역할이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도움, 식물을 돌보는 손길, 아니면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단 1시간. 심리적으로도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정서적 안정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결국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장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순간은 언제지? 오래 고민한 끝에 떠올린 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하던 메모하기였습니다. 식비를 적는 가계부도 아니고 해야 할 일 목록도 아닌 그냥 하루 중 눈에 들어온 풍경이나 문득 든 생각을 적는 작은 노트였죠. 정해진 형식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지만 그 시간만큼은 오직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매일 저녁 15분을 나만의 노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날은 길가에서 본 꽃 한 송이, 어떤 날은 손주와의 통화 한마디, 또 어떤 날은 이유 모를 답답함을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단 15분의 기록이 쌓이자 이분은 이제야 하루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으로 한 일보다 마음으로 남긴 것이 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움직이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만의 작은 의미 한 조각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주엔 이런 작은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루 중 1015분 정도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글을 쓰든 소리를 듣든 차를 천천히 마시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의미를 새로 찾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만큼은 부디 가볍게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의미는 젊어서만 찾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지금 내가 어떻게 숨쉬고 있는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60대와 70대는 삶을 단단하게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에 오히려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해오신 삶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너무 큰 짐을 혼자 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15분, 당신을 위한 한 장면, 당신을 위한 작은 의미 하나를 하루 속에 꼭 남겨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늙어가는 것보다 마음의 방향을 잃는 것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작은 마음 근육을 다시 움직이는 순간들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주는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체력 변화 속에서도 일상의 의미를 되찾는 법, 관계의 무게를 조절하는 법,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남은 인생의 품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되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삶의 가장 복잡한 계단들을 오래전에 지나오신 분입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 떠나보내고 일하고 버티고 책임지며 한 사람 몫을 넘어서는 무게까지 감당하며 살아오셨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늘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티고 견디며 지금까지 와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나는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요. 앞으로의 20년, 30년은 누구의 부모, 직원, 배우자라는 역할보다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살아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당신 자신을 위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조금 더 관대하고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도 느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조여왔던 책임의 끈을 이제는 조금 풀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번쯤 이런 말을 건네셨으면 합니다. 수고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잔잔하게라도 닿았다면 이 채널과 조금 더 오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만드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등불처럼 전해질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당신다운 삶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